자, 볼게요. 그러면 또 뭘 하느냐? 나라 시대 여러분, 당나라 본 따가지고 멋있는 절도 만들어요. 따라해볼게요. 도다이사. 무슨 사? 도다이사. 이거를 일본이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 거대한 절이다. 752년에 도다이사라는 엄청난 절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도다이사, 동대사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이가 16m인가? 17m래. 얼굴만 5m야. 머리가 크시죠?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대빵 큰 모도 만들었다. 불상도 만들었다. 그래서 나라 시대 하면은 제일 먼저 당나라 장안을 본따서 행위적효. 자, 주작대로.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 큰 절을 졌다. 무슨 사? 도다이사. 그 다음에 동대사. 같은 말이고요. 752년에 완성하고 같은 시기 엄청나게 큰 대부를 졌다. 그러면 동사에서는 뭐 나와요? 도다이사 완성하고 나서 당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이 오셨죠. 무슨 스님? 감진 스님. 이분이 와서 불교의 계율과 불교 신자가 다는 수계 의식을 가르쳤다. 요거는 동사긴 하지만 잠깐 해준 거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 하나. 나라 시대 때 1, 2, 3 외워야 돼요. 해보자. 나라 시대 때 이제 천황이 좀 힘이 세졌죠. 그리고 이때부터 봐봐. 율령 체제가 무슨 성이 된대? 완성이 된대. 무슨 말일까? 율령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야? 645년 다이카 개신. 1차적으로 율령 만든 게 뭐야? 702년 다이어 율령이죠. 이 율령이 이제 이 율령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율령 체제가 완성됐다. 율령 체제로 통치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죠. 천황이 세진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세지면 자랑하고 싶죠.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일기 쓰거나 역사책 만들죠. 해보자. 그래서 712년 나라 시대 열자마자 나라에서 역사책을 쓰는데 10번 해볼게요. 무슨 사기? 고사기. 내용이 뭐냐? 우리 천황의 신은, 우리 천황의 조상은 아마테라스다. 한마디로 뭐야? 신화를 엄청나게 적어놔. 어떤 신화? 우리 천황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늘의 후손이다. 이거 왜 쓰는 거야? 나라 시대 때 천황권이 세졌으니까 우리 천황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단군 신화처럼 하늘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사기는 역사책이기보다는 신화집, SF야. 역사적인 의미는 별로 없고, 자, 720년인가 또 하나 써요. 이 책을 따라해볼게요. 1번 석인데, 요거는 그나마 조금 신화가 덜 나와. 요거는 조금 그나마 역사책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요 1번 서기가 좀 문제가 있어. 약간 역사를 왜곡해. 이런 식이야. 우리 일본의 신공항우가 한반도 쳐들어가서 백제도 지배하고 신라도 지배하고 고구려도 지배했다. 그래서 약간 한반도만 나오면 조금 과장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역사책에 없는 많은 게 실려 있대요. 어디에? 1번 서기에. 예를 들어 볼게. 쇼토쿠 태자의 스승인 해자도 우리 책에는 안 실려 있어. 어디에 실려 있어요? 1번 서기. 또 일본에다가 천자문을 전파해준 누구야? 왕인도 여기에 실려 있고, 삼국통일한 김춘추 아시죠? 무열왕. 김춘추가 일본에 왔다 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안 실려 있어. 근데 약간 반쯤은 조금 과장인데 또 우리에게는 귀중한 역사 자료가 1번 서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 시대 때 10번 써볼게요. 만역집이라는 일본 전통의 노래 내지는 시를 모아놓은 게 만엽집이에요. 그러면 이 만엽집 봐봐 여러분. 니네 신라 시대 때 중국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노래를 뭐라 그래? 향가라고 부르죠. 향가 중에 배운 게 뭐가 있지? 제망매가랑 알죠? 그러면은 일본에도 전통 시가 있겠죠. 그 일본의 전통 노래, 시를 모아놓은 게 만엽집인데 놀라지 마세요. 5,000여의 시가 있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책으로 번역을 해도 12권인가 두껍게 16권이 나온대.
그래서 일본에는 좀 부럽긴 해요. 우리도 통일신라 때 향나를 모아놓은 3대목이라는 책이 있었거든. 이게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 문학이 엄청 더 뭐랄까 풍부했을 텐데 우리는 전쟁이 많으니까 이게 불타버렸잖아. 근데 일본은 두려워. 나라 시대 만든 만엽집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도 연구하는데 5천,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가 실려있는 시집이 무슨 집이래? 만엽집이래.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가 섬이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없잖아요. 아니, 지네끼리 싸울 때 지네 거 불태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나라 시대 요 정도만 외우면은 세계사에서는 절대 안 틀려요. 내가 나라 시대 하면서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바로 동사까지 조금 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나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천황이 쇼무 천황인데 이 사람이 도다이사 만들면서 전국에다가 절을 져요. 그거를 우리가 고쿠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하, 나라 시대 쇼무 천황이 전국에다가도 절을 졌구나. 고쿠 분사. 그러면 요 전국에 있는 절 고쿠 분사의 본부가 어디야? 도다이사. 알았죠? 그럼 도다이사의 짱이 누구야? 쇼무 천황. 그러면 서양 중세처럼 봐봐. 비잔틴 제국처럼 황제도 하면서 교황도 하려고 절을 어떻게 해요? 중앙 집권하려고 도다이사 만들고 도다이사를 통해서 쇼무 천황이 전국의 절을 다스렸다. 무슨 사? 고쿠 분사. 이 되겠죠? 지워볼게요. 자, 오늘 말 잘 들은 선생님이 이거 끝나고 저녁 사줄게. 이따가 홀로 모여. 그러면 급식 왔을 거야. 자, 해보자. 나라시대 700. 처음으로 나 쳐다봤어. 빡쳐가지고. 아니야, 너 항상 있잖아, 그렇잖아. 밤 얘기 나오니까 되게 민감해지네. 자, 710년부터 794년까지 무슨 시대? 나라시대. 견당사 많이 보내서 당나라 문화가 발달했다. 헤이조쿄 주작대로 당나라 장안성을 본땄다. 그쵸? 그 다음에 율령체제가 완성이 되고 도다이사 대불, 쇼무천황, 고쿠분사, 견당사, 견신라사 외울게요. 고사기, 1번서기, 만엽집. 다시 고사기, 1번서기, 만엽집. 이렇게 나라 시대, 나라 자랑하려고 역사책을 썼다. 사기다. 오랜 사기다. 고사기. 그나마 괜찮은 거 1번서기, 또 시집, 만엽집. 이게 되겠죠? 됐고요. 그런데 나라 시대 때 여러분 여기가 전염병이 많이 돌고 천황의 자식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 내가 알아봤더니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에 굉장히 풍수지리가 유행했나 봐. 그래서 풍수지리랑 그런 거 뭐지 마술? 신비로운 사상이 유행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시대는 나라는 명당이 아니다. 이사를 가자. 해서 어떤 천황이 자기 자식 죽고 막 역병이 도니까 터가 안 좋다고 저기 약간 위쪽으로 이사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해볼게. 794년에 이사 가서 1185년. 거의 몇 년? 400년이죠. 400년 동안 수도가 돼요. 바로 어디 이사 가느냐? 헤이안으로 이사 가는데 요 헤이안이 지금의 무슨 터? 교토죠. 그래서 약 400년간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 나중에 무슨 터? 교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1000년 된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경주가 있으면 일본에서 1000년 동안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야? 교토야. 그래서 교토랑 경주랑 자매도시야. 서로 왕래한대요. 그래서 경주 가면은 교토 가는 티켓 하나 줘. 돈은 내야 돼. 100%. 자, 볼게요. 그래서 해안에 갈게요. 자, 해안에 가면은 해안 시대가 되면요. 한동안 누가 굉장히 세져요. 한동안 천황의 힘이 세지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지방에 있으면 출세하지 못하니까 천황이 세니까 천황 옆에 해안으로 가자. 그래서 이 호족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딸을 천황한테 바치고 천황의 친척과 결혼해서 여러분 호족들이 이제 해이안 시대가 되면 무슨 족이 돼요? 귀족이 됩니다. 대신에 귀족들은 자기 땅을 자기 부하에게 맡기겠죠. 그러면 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큰 땅을 대농장을 장원이라고 하는데 장원에 있다가 호족들이 서울에 와서 귀족이 되고 요 장원을 맡기죠. 요 장원을 맡겼는데 나중에 요 장원 맡긴 애들이 바로 무장을 해서 무사.
내지는 무슨 라이, 사무라이가 나타나게 되는 나중에, 맨 나중 일이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헤이안 시대에는 무슨 문화가 굉장히 꼽히겠어요? 화려한 귀족 문화가 꼽힌다. 왜? 귀족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천황이랑 잘 놀려면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봐봐. 딸을 천황한테 시집 보내고 싶은데 딸이 이쁜데 멍청해봐. 매력이 없잖아. 근데 이쁜데 되게 똑똑해봐. 언니처럼. 자, 그러면 되게 좋아한다. 언니. 너무 좋아한다. 저기 제가 좀 그렇죠. 아니, 언니 착하고 이쁘고 똑똑. 자, 보자. 그래서 똑똑해, 언니. 자, 그러다 보니까 귀족 문화 발달하고 또 하나, 세 번째. 봐봐. 880년에 당나라에서 밀란이 터지죠. 무슨 난? 황소의 난. 들어본 적 있죠? 황소의 난 터지고 30년 있다가 당나라가 망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볼게요. 재밌어, 이제부터. 헤이안 시대 되고 100년 지나다 880년에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터지니까 갑자기 헤이안 시대 외우자. 894, 894년 9세기 말에 드디어 무슨 사를 폐지해요? 드디어 견당사를 폐지합니다. 그러면 견당사 폐지한 건 무슨 시대예요? 헤이안 시대. 그럼 외울게요. 견당사가 맨 처음에 간 건 언제야? 630년. 최초로 무슨 사? 견당사 보내서 무슨 시대? 나라 시대에 당풍 문화가 유행했다가 헤이안 돼서 100년쯤 지나서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으로 밀란 터져서 당나라 급격하게 망해가니까 치안이 불안하니까 유학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894 이거요. 9세기 말이죠. 9세기 말에 헤이안 시대 때 견당사를 폐지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일본 문화의 특징이 있다. 일본은 무슨 나라야? 섬나라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중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비교적 빨리 들어오죠. 비교적 원본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건너오면은 성리학이든 불교든 금방 배우는데 약간 중국식이야. 근데 일본은 섬나라죠. 일단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뭐 들어올 때 좀 느리겠죠. 느리고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중국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자기 전통 문화가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외래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외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일본 문화의 특징이야. 니네 봐봐. 카레 알죠? 카레. 우리가 먹는 카레는 인도식이 아니래. 인도의 카레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자기네 식으로 만든 게 카레야. 그래서 너네 오뚜기 카레 그런 거 알죠? 그 카레 들고 인도 가면 이건 카레가 아니래. 인도 애들이 카레인지 몰라. 돈가스 아시죠? 돈가스가 원래 커틀렛이라고 서양 애들이 돼지고기를 익힌 다음에 이렇게 두툼하게 잘라 먹는 건데 일본 애들이 고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요만큼 냈고 밀가루로 이만큼 튀긴 게 돈가스의 원래 어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나라죠. 그럼 해볼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느냐. 헤이안 시대 때 견당사 폐지한 다음에 갑자기 일본이 야! 이제 당나라 문화 필요 없다. 우리 일본 국가 스타일의 강남 스타일 우리 일본풍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헤이안 시대는 딱 두 가지야. 외울게요. 문화는 귀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화려한 무슨 문화가 꼽혔다. 귀족 문화. 그리고 견당사 폐지하고 일본의 스타일 무슨 문화가 유행했다. 무슨 문화? 국풍 문화가 유행했다. 두 가지예요. 그러면 헤이안 시대 때 제일 잘 나오는 거 무슨 문화? 국풍 문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 문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일본 애들은 이제 한자도 쓰지만 일본의 고유한 언어인 무슨 문자? 가나 초콜릿이야? 가나 문자야? 가나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가나 문자 해볼게. 너네 봐봐. 일본의 글자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써볼게. 아, 이, 우, 에, 오. 히라가나. 그 다음에 가. 맞나? 아니, 맞나? 가, 기, 뭐 맞나 이게? 뭐, 쿠, 뭐, 개, 뭐, 모르겠어. 하여튼간
아이웨오 가키코케코에서 여러분 같은 언어인데 두 가지로 쓰죠. 그래서 이걸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데 이거를 합해서 무슨 문자? 가나 문자. 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가나 문자 가지고 귀족의 딸이 궁녀로 천안 근처로 갔는데 귀족 중에 바람둥이 귀족이 막 바람 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궁녀가 가나 문자 가지고 바람둥이 겐지 귀족이 멸마다 바람 피고 놀러 다녔다. 무슨 이야기? 겐지 이야기. 요 이야기를 일본어로 모노 가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겐지 모노 가타리를 가나 문자로 썼다. 그러면은 겐지 이야기 자체가 귀족 얘기니까 무슨 문화? 귀족 문화. 근데 가나 문자로 썼으니까 무슨 문화? 국홍 문화. 둘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일본 전통의 시인 와이라카노! 와카라는 일본의 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 와카의 특징이 뭐야?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 13글자 이런 식이야. 가을 하늘 맑은데 연못에 개구리 풍덩. 이게 시야. 뭐라고요? 가을 하늘 맑은데 우울의 웅덩이 푸덩. 또 해볼게. 접을게. 외국은 가고 싶은데 창가에 티켓이 없네. 슬픈 내 마음. 이거. 그 다음에 나를 놀리지 말아요. 손짓을 할 거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와카 적을게. 지겨운 세계사 동사 시간. 오늘도 벽을 봐야지. 슬픈 내 마음. 이런 게 와카야. 근데 되게 짧은데 되게 강렬하죠. 대신에 열 몇 자인가?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절감, 내 마음, 묘사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는 쉬운 건 아니지. 아니, 왜냐면은 내가 대충 했지만 17자인가 20 몇 자 하는 사이에 계절감, 내 마음 묘사, 사물의 묘사까지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첩적이지. 그렇지? 어떤 느낌일까? 창문에 봄 햇살, 떠나고 싶은 동사 시간,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벽을 보내, 막 이런 거. 응? 아니면 물이 안 나오네. 하얀 모자, 커다란 양말, 길을 떠나네. 손을 내놓네. 딱 이런 느낌. 응? 자, 볼게요. 와카예요. 와카 이제 먹겠죠? 이거 했는데 틀리면 병신이야. 뭐더라? 손인데? 계속 쓰는 걸 때. 자, 됐고. 네 번째. 해보자. 1번 고유의 관복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해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매일 쓰는 얘기인데, 봐봐. 당나라 관리들의 관복은 이렇게 좀 타이트해. 타이트하죠? 그러면 요 관복을 그대로 입다가 해이안 시대 때, 자, 이렇게 있으면 관복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당나라 관복은 딱 타이트한데 일본 관복은 좀 과장스럽게 만들었다. 이거를 일본 고유의 관복. 그 다음에 5번째. 일본 고유의 주택이 나옵니다. 이 주택 이름을 자 따라해볼게요. 침전조라 불러요. 니네 일본 덥죠? 비 많이 오죠? 그러면 니네 일본 영화 보면은 바닥이 뭘로 깔려 있어요? 나무인 다다미로 깔려 있고 가운데 이렇게 불 피운 데가 있고 또 일본 집 보면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어. 왜? 비가 오니까 습지니까. 그래서 일본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요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단이 높잖아.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뭐라 그래요? 일본 고유의 주택 침전조. 그러면 해이안 시대 때 가장 잘 나오는 걸 내가 그대로 한 거야. 그럼 해보자. 나라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해이안 시대. 794년에서 114년이니까 몇 년 간 거야? 400년. 그래서 초기에 100년 동안은 누가 힘이 세져요? 천황이 힘이 세지죠. 천황이 힘이 세지니까 지방에 호족이 올라와서 무슨 적이 됐어요? 귀족이 됐죠.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 또 이 귀족 중에요. 따라해볼게요. 후지와라시라는 애가 등장해요. 이 후지와라가 누구냐? 다이카 게시를 성공한 애한테 천황이 너무 고마워서 후지와라 성을 준 거야. 그런데 이 후지와라가 완전 안동 김씨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천황은 100년 지나서 300년 동안 천황은 무슨 화비가 돼? 허수아비가 되고요. 해이안 시대 내내 300년 동안 무슨 하나가 후지 하나가 갖고 놀아. 그래서 해이안 시대도 잠깐만 천황이 되고 나중에는 소가시처럼 누가 다 해먹어요. 다이카게신 했던 가문인 후지와라가 다 해먹는 거야. 그래서 얘네 후지와라가 천황을 바깥 모든 천황이 엄마가 다 후지와라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천황을 바꿔치기도 해요. 무슨 하나? 후지와라. 됐고요.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자, 해보자. 해이안 시대 귀족 문화와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 해이안 시대 황소의 난으로 뭐를 폐지했다. 견당사. 그리고서는 무슨 문화가 됐다. 국풍 문화. 무슨 문화? 국풍 문화. 국풍 문화 무슨 문자 완성? 가나 문자 완성. 그걸로 무라사키인가 어떤 일본 궁녀가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이야기, 와카. 아까 다시 적었죠? 와카.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관법, 일본 고유의 주택, 무슨 사 폐지? 견당사 폐지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자. 그러다가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이건 외우지 마요. 자, 일본에서 가장 센 게 누구야? 천황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천황의 외척이었던 후지와라가 좌지우지하다가 가끔 천황이 세질 때가 있겠죠. 영조, 정조처럼. 그런데 어떤 천황이 천황하면 좋긴 하지만 일이 많잖아. 그래서 아들아, 동생아, 일로 와. 너 천황하고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서 천황의 미다. 뭐가 되기도 해요? 상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천황은 나는 은퇴해서 스님이 되겠다. 그래서 원래 천황인데 아들에게 맡기고 은퇴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천황이다. 법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천황 맡기고 은퇴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매일마다 간섭을 하는 거야. 이거야. 아빠가 회장인데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이 됐는데 매일마다 아들 간섭하는 거야. 빡쳐요, 안 쳐요? 매일 빡치겠죠. 게다가 요 법황 천황이 은퇴해서 자기 사무실을 원이라 불러.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들은 천황이고 아빠는 은퇴해서 상황이야. 그러면 해볼게. 요 천황이 자기 아들이 없어서 A라는 친척을 천황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요 아버지 상황이 야, 얘는 안 된다. 그러고 누구를 앉히려고 그래요? B를 앉히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천황이랑 친한 귀족이랑 천황의 아버지 상황이랑 천황 귀족이랑 싸움이 나겠죠. 근데 상황이나 천황이나 귀족이나 뭐를 못해? 싸움을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칼질 잘하는 무슨 나이? 사무라이. 이때 이제 지방에 무사들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황도 사무라이 부르고 천황도 사무라이 불러요. 불러서 해이안에서 막 칼질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필요하니까 사무라이 중에 높은 애들을 높은 벼슬을 주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조금씩 누가 성장하겠어? 무사. 사무라이가 성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사들이 깨달아. 야, 잠깐만. 결국에는 뭐 천황이나 상황이나 귀족이나 아무것도 없네. 결국 우리가 짱이네. 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해볼게요. 갑자기는 아니고 자, 해보자. 자, 외워볼게요.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라는 남자가 있어요. 외울게요. 뭐야? 미나모토 모리토모도 원래 귀족 천황의 후손이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무사단을 조직하게 돼요.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자 1185년에 누구를 약화시켜요? 천황과 무슨 족을? 귀족을 약화시키고 얘가 봐봐. 얘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천황한테 1192년 천황한테 임명을 당해요. 무슨 군이라고? 쇼군. 쇼군이 뭐냐? 일본 무사를 다스리는 무슨 군이다? 대장군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1185년에 정권을 잡으니까 천황이 어쩔 수 없이 얘한테 쇼군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 순간 요 사람이 봐봐 여러분.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해이안이죠. 해이안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 지금의 도쿄 근처, 빨리 보자. 가마쿠라에다가 자기가 정부를 세웁니다. 바로 여러분, 10번. 무슨 쿠라 막부가 세워지는 거야?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는 거야. 그럼 외울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시대가 끝났어. 해이안 시대. 천황은 약해지고, 귀족은 약해지고, 이제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무사가 되는 거죠. 그 무사의 짱을 김군이야, 쇼군이야, 박군이야, 박서희야. 자, 쇼군이라 부르죠. 이제 쇼군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정치의 중심이 해이안에서 10번 무슨 쿠라로 가는 거예요? 가마쿠라. 무슨 쿠라? 가마쿠라. 됐어요. 그런데 물어보자. 누가 물어봐. 선생님, 그럼 가마쿠라는 왜 천황이나 귀족을 죽이진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반발이 세잖아요. 그리고 천황 같은 경우는 역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낫기 때문에 그냥 살려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계속 막부가 들어서도 천황은 죽이진 않잖아. 그렇죠? 왜? 누가 그러더라. 그 이유가 천황이랑 종교랑 붙어 있잖아. 왜? 천황은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다. 그런 관념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너 종교가 뭐야? 무교요. 자, 보자. 언니는? 천주교 어울려. 왠지. 무교 어울려. 무술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울리잖아, 이렇게. 하고. 장풍 쏘고. 해볼게요. 자, 보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자, 1185년에서 1333년. 자, 도쿄 옆에 가마쿠라가 지금도 있더라고. 근데 도쿄에서 기차나 그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지금도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마쿠라의 막부가 뭐냐면요. 막사. 군인들이 쓰는 막사에다가 정부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무슨 정권? 무사 정권을 막부라 그래요. 왜냐면은 군인들은 매일 전쟁터 나가니까 막사에서 자잖아.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라 부릅니다. 첫째, 누가 열었냐? 미나모토노 무슨 토모가? 요리토모가 1185년에 개창을 했다. 그런데 옛날 교과서에는 옛날 교과서에는 최초로 막부, 최초의 무사 정권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요거 최초를 잘 안 쓰는 게 그 미나모토 요리토모 직전에 다이라 혹은 헤이시 가문이라고 미나모토 직전에 그 쇼군이 있었어. 무사 정권이. 근데 그거까지 하면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옛날 교과서에는 최초라고 써 있고 요즘 잘 봐봐. 가마쿠라 최초의 무사 정권이라고 안 써 있을걸? 넘어갈게요. 자, 표정이 빨리 정해. 알고 있으라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마쿠라는요. 자, 자기 부하가 봉건적. 자, 해볼게요. 봉건적 주종 관계를 맺습니다. 해볼게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지금 제노코 뭐야? 쇼군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자기 부하들이 있겠죠. 그럼 자기 부하들에게 야, 너 안양시 가져. 너 안산시 가져. 너 과천 가져 하면은 이 부하들은 또 과천을 안양을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땅을 나눠주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봉건적. 땅을 주면서 충성을 유도하는 봉건적 뭐야? 주정관계다. 마치 서양의 무슨 세랑 비슷해? 중세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오고 여기까지 하면 됐고 자, 넘어가고. 자, 또 하나. 네 번째. 가마쿠라 막부는요. 나중에 고려와 몽골, 여몽 연합군이 몇 번이나 쳐들어와요? 2번이나 쳐들어오죠. 동사로 해보자. 1274년에 1차, 1281년에 몇 차? 2차가 쳐들어오는데 다행히 싸움도 잘했지만 무슨풍, 태풍 때문에 여몽연합군이 다 지죠. 이때부터 가마쿠라 때부터 야! 이 태풍은 그냥 태풍이 아니다. 우리 일본을 지켜주는
신이 보내주는 신의 태풍이다. 이거를 카미카제라 부르죠. 이때부터 일본은 갑자기 착각을 해요. 바로 우리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하다가 나중에 원자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은 신이 지켜준다. 무슨 사상이 유행했다. 신곡사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웅연합군을 2번이나 신풍 덕분에 막아내긴 했는데 많은 사무라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땅을 못 받잖아. 왜냐? 땅을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은 거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영웅연합군을 1차, 2차 막느라고 힘이 빠지고 사무라이들도 열심히 싸웠는데 돌아오는 게 없잖아.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1333년에 무사들의 반란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외울게요. 1185년에서 1333 도쿄 근처 가마쿠라에 무사 정권이 들어섰다. 누가 세웠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 요리토모. 자, 이제부터 쇼군이 천황보다 힘이 센 거죠. 지 무사들에게 땅을 준 다음에 자기를 섬기게 했죠. 봉건적 주정 관계. 그 다음에 가마쿠라 하면은 동사 세계사 제일 잘 나오는 거. 누가 쳐들어왔어요? 저글링이야? 영웅연합군이야? 영웅연합군. 그 세계사는 외울 필요 없는데 동사는 외워야 돼. 1차가 언제야? 1274년. 2차가 언제야? 1281년. 근데 동사에서는 1차와 2차 사이에 큰 일이 있었죠. 1279년. 남송이 멸망하는 거. 이거는 동사의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영웅연합군 막아낸 다음에 태풍이 무슨 풍이다? 신풍이다. 무슨 사상? 신곡사상.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2가지만 더 하고 이제 또 재밌게 해줄게요. 혼자 신났네. 자, 보자 여러분.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잖아요.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무슨 나라? 송나라.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는 뭐야? 쿠빌라이의 원나라죠. 그럼 해볼게. 동사세계사 공통점.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 송나라랑 거래해서 송나라의 동전, 송나라의 화폐를 대량 수입해가지고 송나라의 동전으로 썼다. 세계사 동사 공통점. 이때 누구도 고려도 고려와 가마쿠라 막부는 송나라의 동전, 화폐를 대량으로 써서 썼다. 이해되겠죠? 또 하나,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한테 일본 최초로 일본에 성리학이 들어온 것도 언제야? 가마쿠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려도 원나라한테 안양이라는 분이 성리학을 배웠다. 무슨 쿠라? 가마쿠라. 요거는 동사세계사 나오면 대충 공부한 분들은 틀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마쿠라 초기에는 송나라한테 동전, 화폐를 대량 수입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고 고려와 가마쿠라는 원나라한테 뭐를 배워왔다? 최초로 성리학을 배워왔다. 그리고 원래 세계사 문자인데 동사에 들어왔어요. 해보자. 얘 잡아봐. 가마쿠라는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글 잘 모르죠. 그럼 봐봐. 불교 중에 잘 보자. 교종이라는 건 뭐야? 불교 교종은 교리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면 뭐를 잘 읽어야 돼? 불교 경전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근데 불교 경전은 어려운 한자나 인도어인 범어, 우리 세계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무사가 언제 인도 배워?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은 따라해볼게요. 선종을 좋아해요. 선종의 특징은 뭐야? 교리 몰라도 돼. 교종, 경전 몰라도 돼. 한마디로 뭐야? 글자 몰라도 돼. 방석만 있으면 돼요. 방석 위에서 조용히 앉아서 무슨 수행? 참선을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하고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무사들 바쁜데 언제 산스크리트 외우고 언제 한자 외우겠니? 그 무사들은 또 항상 흥분하죠. 왜? 칼싸움 하잖아요. 그럼 칼싸움 할 때 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봐봐 여러분. 조용히 자선하면 좀 마음이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계속 참선 자선하다 보면은 마음이 침착해져가지고 전투 벌일 때도 좀 침착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 동사 공통점.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사 사이에서 따라해볼게요. 무슨 종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선종이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마쿠까지 다 무슨 사회야? 무사 사회이죠. 그럼 일본에서는 교종보다는 무사 사회니까 무슨 종이 유행하는 거야? 선종이 유행하는 거지. 또 하나 우리로 가보자. 우리 신라말 고려 초에 지방 세력인 호족이라고 들어봤죠. 누구야? 왕건, 궁의 견훤인데 말이 호족이지 무사 내지는 장군이잖아. 그럼 호족도 무사 장군이니까 싸워야 되겠죠. 잘 글자 모르겠죠. 그래서 신라말 고려 초의 호족도 무슨 종을 좋아하는 거야? 선종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교종을 좋아하고 무사들은 무슨 종을 좋아한다? 선종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럼 내가 니네 오늘 수업 잘 들으니까 심화 학습을 해줄게요. 싫죠? 자, 보자. 순마쿠라야, 가마쿠라야.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천황보다 누가 더 힘이 세요? 쇼군. 사무라이들과 이제 뭐가 됐어요? 봉건적 주정관계가 됐죠. 해보자. 그러면 사무라이들은 무슨 종을 좋아해요? 선종을 좋아하지. 그거 생각해볼게. 선종은 뭐야? 조용히 앉아서 손 모으고 방석에 앉아서 1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하는 거야? 참선하는 거죠. 그거 해보자. 참선하고 2시간 참선하고 딱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뭐야? 목마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참선 끝나고 안정된 마음으로 뭔가 차를 마셔야 되겠죠. 차분하게. 그래서 여러분 선종이 나오면서 니네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다도라는 게 나온 거야. 다도가 뭔지 알죠? 일본 영화나 우리 보면은 차 먹을 때 되게 뭐 신중하게 이렇게 차 타가지고 먹잖아. 그래서 선종에서 나온 게 뭐야? 다도야, 다도. 그래서 니네 일본 사무라이 영화나 우리 볼 때 이렇게 차 먹을 때 막 이렇게 스님들이나 무사들이 막 눈 실로 또 이렇게 마시잖아. 선종의 영향이야. 두 번째, 참선하고 딱 눈을 떴는데 차도 마시지만 앞에 뭔가 아름다운 게 보여져야겠죠. 뭐가 있으면 좋아요? 눈 탁 봐봐. 그래 보자. 내가 일본 사무라이야. 참선하고 눈을 탁 떴는데 앞에 호수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참 마음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일본 보면은 부잣집 사무라이에 가면은 막 되게 정원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정원은 선종의 특징이야. 그래서 자, 일본 사무라이들의 무슨 문화? 정원 문화도 선종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선종처럼 간결하면서 상징적으로 탁 만들어서 일본 정원에 가면 아주 간결해. 간결한데 뭔가 좀 뭐랄까? 산뜻한 느낌? 근데 세 번째,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해서 정원이 없어. 사무라이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정원을 축소하죠. 안내시켜서 정원을 축소해서 꽃꽂이를 해요. 그럼 눈을 탁 뜨면 정원은 없지만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야? 꽃꽂이. 이거 꽃꽂이를 뭐라 그러지? 꽃꽂이. 하여튼가 꽃꽂이. 꽃꽂이, 꽃꽃이. 자, 꽃꽂이도 선종의 문화야. 또 뭐가 있을까? 네 번째, 다도, 정원 문화, 꽃꽂이. 뭐 이 정도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선종 문화니까 무슨 나라의 문화가 되는 거야? 사무라이. 옛날 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최근 몇 년, 그러니까 이 문제 본 사람, 이 문제 본 적 있죠? 본 적 있었죠? 뭐, 본 적 있죠? 세계사에? 세계사 문제야. 동사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볼게요. 자, 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지. 다도, 꽃꽂이, 정원 문화, 또 뭐가 있어, 선종? 선종. 됐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꽃꽂이, 다도, 세 개만 하자. 오늘 좀 빡세지? 빡세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 그냥 끝내? 그럼 나와서 그 비행기 타는 거 보여줘. 너 다시 봐. 싫어요. 야, 너도 이집트 파라오 있잖아. 그 노예들에게 맞아주고 해. 하세봐고. 해봐. 언니 보여줄게. 아니. 언니 잘 깨야지. 응? 궁금해요. 그러면 저기 봐. 다음 주에 무슨 마치? 무로마치. 무슨 시대? 전국시대. 토요토미 히데요시. 무슨 마포? 에도 마포. 뭐 상킹고타이. 메이지 유신하면 다음 주에 뭐
좀 2시간이면 끝나겠네, 잘하면. 야, 일본사 4시간에 끝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1시간. 1시간 하면 뭐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냥 뭐, 처음 봤어. 너의 본 모습을 처음 봤어. 지금 저 학생 물 먹느라고 내렸거든. 너 그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 진짜. 아니, 항상 진짜 모습을 모르잖아.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수염 있는 거 아니야? 면도해? 자, 고생했고, 오늘 일찍 끝내줄게. 아이고, 나도 피곤하다, 야.